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주실 또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앞서서 우리 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또 전해드리고 또 상품 시장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이렇게 컬러를 맞춰 입고 오잖아요.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반대의 대비색을 입어봤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오늘 좀 이렇게 약세장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장에 미장과 국장 모두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색상씩 좀 나눠 입게 됐습니다. 네, 저희 항상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또 좀 상승부를 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좀 담당을 해봤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는지 또 우리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맵에서도 빨간색이 훨씬 더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빨간색이 완전히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 마감 전 한 30분 전까지만 확인을 했을 때도 섹터별로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11개 전 섹터가 모두 탄력을 잃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유틸리티가 약보합권에서 조금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원자재와 소비순환재 그리고 에너지의 부동산까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기술주도 평균 1% 넘게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지금 주간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간밤의 장이 좀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현재 지금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전환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월간 차트까지 살펴볼 텐데요. 월간으로는 여전히 에너지가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와 금융 섹터는 한 달간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헬스케어와 기술주는 한 달 기준으로도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하락세가 유지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많이 빠져있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기술주들 잘 눈여겨보시다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시점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김기성 앵커 말씀해 주셨지만은 긴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은 다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 장연구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섹터별 흐름을 좀 먼저 확인을 볼 텐데요. 또 이제 종목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간밤에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좀 많이 빠졌죠? 네, 현재 지금 넷플릭스 애프터마켓에서 훨씬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CNBC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규장 종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정규장에서는 1%대의 내림세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20% 넘게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네, 지금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선 매출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영업이익이 33% 넘게 감소했다라면서 조금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실적을 보고해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4분기 가입자 수 역시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839만 명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10만 명 가까이 못 미치는 828만 명 가입했다 이렇게 좀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넷플릭스가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함께 OTT주인 디즈니 역시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일부 낙폭을 더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 넘게 내림세 기록한 데 이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3% 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3분기에는 거의 OTT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정말 활발했는데 4분기에는 그에 비해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디즈니에서는 해외 콘텐츠 제작 허브를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레베카 캠벨이라는 인물을 리더로 임명하고 보다 지역적인 콘텐츠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디즈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넷플릭스보다는 아주 다소 좀 이렇게 낙폭의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 국내에서는 삼천리 자전거가 또 자전거 관련한 종목인데 미국장에서는 우리 엊그저께도 짚어드렸죠. 펠로톤.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펠로톤도 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어요. 네, 펠로톤이 정규장에서 급락세 보이면서 또한 나스닥 하락을 조금 견인하는 그런 흐름 보였습니다. 펠로톤은 앞서 저희가 장연구소에서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경영진들이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해당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현재 지금 이용자들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주력 제품인 이 자전거, 헬스케어용 자전거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정규
정규장에서 24% 가까이 내리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임원들이 또 주식을 팔았다라는 소식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펠로톤의 주가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좀 임직원들이 이렇게 주식을 미리 파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자주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바로 이어서 기술주들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기술주 어젯밤에도 좀 많이 빠졌죠. 네, 현재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까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밤에는 지금 미국 상원에서 규제 관련 법률안이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는데요.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사 웹사이트에서 자사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를 좀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글이 1% 넘게 내리며 2,666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좀 더 낙폭 크게 가져갔습니다. 거의 3% 가까이 내리며 3,03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앞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주신 소식입니다. 오프라인에 이 아마존 스타일이라는 스토어를 오픈한다라고 소식을 알려왔는데 지금까지 아마존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만도 의류 판매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존 향후에 얼마나 또 다시 또 상승 여력을 더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아마존에 이어서 우리 테슬라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간밤에 강보합세로 마감했네요. 네, 테슬라는 지금 오히려 자동차주 약세 속에서는 조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996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사이버 트럭의 소형 버전이 3월 중에 공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은 보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 장영구소에서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자동차 관련주죠. 포드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포드가 지금 3% 넘게 탄력 떨어지면서 2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한 것이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아직은 전기차 기업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고 이미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상승 여력이 크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투자 의견은 매수였는데 이번에는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는 25달러를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포드 입장에서는 제프리스가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네, 포드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네, 바로 이어서 또 확인해 볼 우리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트럭 관련해서 리비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 네, 시간 내 거래에서도 좀 많이 하락했는데 시간 애프터 마켓에서도 굉장히 또 하락을 또 더해가고 있네요. 네, 리비안은 최근에 5거래일째 하락 흐름을 가져가면서 52주 신저가를 또 한 번 기록했습니다. 지금 지분을 12% 보유하고 있는 포드와의 이 결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타격 입고 있는데요. 베런스는 이에 대해서 포드가 리비안에 투자해서 82억 달러의 수익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 수익을 거두고 이제는 좀 헤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비안 오토모티브 확인해 보셨고요. 또 이어서 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져 있죠. 우리 다임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벤츠의 지주사 모회사인 다임러가 지금 유럽 증시에서는 2% 넘게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현재 지금 라이다 전문 업체인 루미나와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루미나의 주가가 크게 탄력을 얻었습니다. 루미나의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요. 네, 현재 루미나는 11% 넘게 정규장에서 탄력받으며 15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현재 지금 루미나는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다 전문 업체죠. 예전에 우리 또 오프닝 벨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바로 이거를 확인해 보기 전에 저 하나 여쭤볼게요. 장유진 캐스터는 맥도날드하고 버거킹 중에 어떤 햄버거를 더 좋아하세요?
제가 어제 버거킹을 먹었는데요. 네. 오늘 맥도날드를 먹어서 좀 균형을 맞춰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맥도날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간밤에 맥도날드 좀 약세 보였는데요. 맥도날드 관련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맥도날드와 비욘드 미트가 함께 좀 새로운 소식을 전하면서 장 초반에는 강세로 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이렇게 탄력이 떨어졌는데요. 현재 지금 2월에 맥플랜트 버거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 지역을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 이렇게 네. 좀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앞서 저희가 비욘드 미트는 어제 장연구소에서 펩시코와 함께 어떤 식물성 육포를 좀 출시한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대체육 관련주들의 추이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맥도날드는 간밤에 0.82% 내리면서 253달러 선의 정기장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비욘드 미트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크게 탄력 얻지는 못했습니다. 3% 가까이 내리면서 6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맥도날드와 비욘드 미트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향후 행보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도 비욘드 미트와 함께 또 출시하는 맥플랜트 버거 궁금합니다. 네, 한 국내도 좀 들어오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 섹터들 또 그리고 종목들은요,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리오프닝 주에서 우리 호텔 쪽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네, 현재 지금 리오프닝주는 전반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보였다기보다는 약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메리어트가 간밤에 작년 개발 진행 보고서를 좀 업데이트했는데요. 작년에 객실 수를 크게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팬데믹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규 투자에 조금 힘을 쏟았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 넘게 탄력받으면서 15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메리칸 항공 실적 발표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네, 현재 지금 항공사주로 이동하셔서 아메리칸 항공 확인해 보시면 우선 간밤에 정규장 종가 3% 넘게 내리며 1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분기 예약량이 분명 증가를 했지만 하지만 손실이 그리고 감소했다라는 이런 좀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네. 다만 시장의 예상치를 현재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전일장 이전에 계속해서 델타 항공에서부터 오미크론이 여행 수요를 이런 회복세를 좀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델타 항공 이런 사측이 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전망이 항공사주 전반에 현재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새벽에 좀 잠이 안 와서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좀 상품 시장 전체를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급격히 전반적으로 S&P 500과 다우지수 하락세와 함께 또 맥락을 같이 하는 흐름을 보여준 아메리칸 항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또 기술주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플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애플도 현재 기술주 약세장 속에서 1% 넘게 내리며 16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애플에 대해서는 4월과 5월 사이에 5G를 지원하는 아이폰 SE를 공개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널리스에 따르면 현재 지금 애플이 전 세계 시장 22%를 4분기에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건 스탠리는 이번 달 말에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약간 아쉬운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상승은 조금 미미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재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리고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 200달러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이제 좀 하락할 때마다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붉은색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를 확인해 볼까요? 우리 뭐 엔비디아부터 볼까요, 일단? 네, 엔비디아부터 우선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 내외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약한 흐름을 보여준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3% 넘게 내리며 24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퀄컴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퀄컴 역시 3% 넘게 탄력 떨어지며 16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파이퍼 샌들러는 각각 AMD와 NXP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조금 내놨는데요. 먼저 AMD입니다. 네. 현재 좀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좋았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AMD가 간밤에 5% 가까이 내리며 121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PC 시장의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그리고 자일링스 인수에 이 비용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중 확대라는 투자 의견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NXP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5% 넘게 탄력 떨어지면서 19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파이퍼 샌들러는 현재 지금 반도체 공급이 점차 개선될 건데 이는 NXP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다만 목표 주가 21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좀 반납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섹터 확인해 보셨고요. 우리 금융주에 대한 소식도 하나 있죠. 그래도 강하게 녹색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인데요. 모건 스탠리 주가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부터 시작된 지금 금융주의 실적 발표 속에서 아무래도 금융주 전반적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비용 관리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지금 현재 시장의 긍정적인 심리가 전해지면서 모건 스탠리의 매수세 몰리는 모습입니다. 4% 넘게 오르며 9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홀로 연일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터카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스터카드는 지금 이번 주에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NFT 구매를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소식도 나와 있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금융시장에 조금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가상카드 솔루션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1% 가까이 오르며 364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주 관련 섹터들도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마스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나이키 주가 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현재 지금 나이키는 1% 넘게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순환제 좀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1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 초와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나이키 그리고 랄프 로렌까지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니까요. 향후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